가장 화려해야 할 축제의 클라이맥스에 그 수만 명의 손님이 항의를 하면서 파티장을 빠져나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탐구하는 토론회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겁니다. 수개월 동안 달려온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과왕 3의 결승전 이야기죠. 그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그 결승전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어야 할 우승자 발표 순간에 시청률이 12.7%에서 11.7%로 1%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오늘 토론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위기가 제작진의 의도적인 시스템 개입과 절차적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인가, 아니면 오디션 폼의 본연의 평가 시스템과 그 강력한 팬덤의 힘 사이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충돌인가? 저는 이 현상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크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이 어떤 특정 제작진의 악의적인 조작이나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패가 아니다. 네, 오히려 방송의 질적 통제를 책임져야 하는 마스터들의 전문적 평가 시스템과 그 자신이 지지하는 참가자를 막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팬덤의 화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러니까 과열된 마찰음일 뿐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과열된 마찰음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구조적 실패라고 봅니다. 마스터 점수라는 제도를 무기로 대중의 지지를 수학적으로 통제했거든요. 시청자가 누려야 할 공정성을 훼손해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예술이 단순히 인기 투표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뼈아픈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역가왕 3가 맞이한 위기의 뇌관은 시청자의 선택이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시청률 추락한 거 이거 우연 아니거든요. 대중이 이탈한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15,000명 이상의 거대한 팬덤을 거느린 빈예서, 그리고 김태현, 이수연 같은 10대 트로트 신동들을 그 의도적인 룰 변경이랑 불투명한 점수 할당으로 쳐냈기 때문입니다. 쳐냈다는 표현은 조금 강한 것 같은데요. 사실이니까요. 반면에 팬카페 회원이 2,100명 남짓인 차지연 씨나 718명인 솔지 씨 같은 성인 가수들은 마스터 점수를 지렛대 삼아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죠. 시청자들은 수만 건의 유료 투표가 그 소수 심사위원의 자위적인 점수 몇 점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시청자들, 특히 그 탈락한 10대 가수 팬덤이 느끼는 박탈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방금 마스터 점수를 지렛대 삼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 그 마스터 점수라는 통제 장치가 아예 없다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스터 군단은 일종의 중앙은행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요? 네. 거대 팬덤이라는 막강한 자본이 무제한으로 투표수를 막 찍어내면 그 오디션 생태계에는 일종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날 무대에서 실수를 하던 곡 해석이 엉망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팬덤 사이즈가 큰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대중의 선택이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을 방어하듯이 마스터 점수는 이 맹목적인 인기 투표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승자인 홍지윤 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11,000명의 탄탄한 팬덤으로 대국민 투표 1위를 했고 마스터 점수에서도 준수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정 가수의 탈락을 의도적이라고 보는 건 오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작진의 악의적 개입으로 몰아가는 건 시스템 본질을 오해한 결과죠. 중앙은행과 초인플레이션 비유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말이죠.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지만 만약에 특정 기업을 살리거나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금리 계산법을 왜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을 했다고요? 네. 갈등의 원인이 된 점수 산정의 수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랑 국민 점수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대중의 지지가 압도적인 10대 가수들에게 마스터 점수를 일제히 낮게 주는 구조가 작동했죠. 그건 심사의 결과일 뿐이지 구조적 왜곡은 아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스터 한 명이 주는 10점의 감점이 대국민 문자 투표 수천 표의 가치를 수치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비율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이 아무리 투표 폭격을 가해도 결국 마스터들이 설정해둔 그 수학적인 하드캡을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드캡이요? 겉으로는 대중의 의견을 묻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팬들 투표가 결과를 못 뒤집게 만들어둔 거죠. 이쯤 되면 이게 안전장치가 아니라 우승자 내정을 위한 점수 조립이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승자 내정이나 점수 조립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 음모론적 접근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죠. 10대 가수 3인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스터들 개입이 없었다면 퍼포먼스나 선곡의 완성도랑 무관하게 10대 중 한 명이 무조건 우승하는 뻔한 결론이 났을 겁니다. 이게 과연 음악 경연인가요? 대중이 원한다면 그게 경연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윤명선 마스터를 비롯한 심사위원들 평가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다수 시청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날카롭도 타당했습니다. 결승 1, 2차전 점수 합산 방식도 사전에 명시된 합법적인 룰이었고요. 대중은 그저 자기가 지지하는 10대 신동들이 우승 못했다는 그 결과에 화가 나서 과정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이해할게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왜 내 가수가 떨어졌냐 이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었느냐 이거거든요. 일관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만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음이탈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안한 무대를 보였던 성인 참가자 홍자 씨는 끝까지 마스터들 구제를 받으면서 결승까지 생존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고음 하나만 본 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투표 상위권이던 10대 빈예서 양은 이례적인 결승 1차전 탈락률의 희생양이 돼서 배제됐죠. 이전 시즌 다 통틀어도 결승 1차전 직후에 사람 짐 싸서 집에 보내는 룰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중앙은행이 누구 실수는 성장통으로 포장해주고 누구는 전무후무한 룰까지 신설해가며 잘라낸다면 그건 평가가 아니라 퉁지 아닙니까? 결승 1차전 탈락 제도가 이례적이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로서 한 발짝 물러나서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좀 고려해봐야 해요. 방송의 특성이 공정성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시청자 피로도를 낮추고 긴장감을 극대화하려고 포맷의 변주를 시도합니다. 생방송의 묘미를 살리기 위한 방송적 선택이었죠. 그리고 홍자 씨 행존을 비판하셨는데 마스터들은 그날의 음이탈 하나만 단편적으로 채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 뭘 평가하나요? 가수가 가진 고유의 톤, 무대 장악력, 곡 해석의 깊이, 향후 잠재력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반대로 어린 참가자들은 당장 고음은 시원하게 뽑아낼지 몰라도 곡에 담긴 인생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 짚어내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죠. 평가 기준의 주관성과 방송의 긴장감 조성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그 논리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수학적 구조나 룰 변경을 전문가 권한으로 인정한다고 쳐도요. 점수가 매겨주기도 전에 이미 불공정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불공정한 운동장이요? 네, 시청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참가자들의 서사부여와 편집폭력 문제입니다. 서사와 편집이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것만큼 본질적인 요소가 또 있을까요? 오디션은 단순한 가창력 올림픽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다큐멘터리이자 드라마거든요. 드라마를 쓰기 위해 특정인을 지우는 건 문제죠. 방송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의 서사, 그러니까 사연을 조명해야만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수연 양이 할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노래한 거나 차지연 씨가 아들 사연 꺼낸 거, 홍지훈 씨가 겪은 고충들, 이런 서사는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감정선입니다. 10대 가수들의 탈락도 이런 치열한 서사 경쟁에서 밀린 것일 뿐이지 고의로 쳐낸 게 아닙니다. 서사를 공평하게 경쟁하게 두었다고요? 데이터에 나타난 구체적인 팩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한 서사 부여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노골적인 배제가 있었어요. 예컨대 김태연 양의 무대 분량은 무려 1분 11초 이상 물리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편집은 늘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무대 그 자체를 1분 넘게 덜어낸다는 건 시청자한테 평가할 기회조차 안 주겠다는 치명적인 칼질입니다. 빈예서양 경우는 더 잔혹하죠. 과거로 미스트롯에서 겪었던 준결승 탈락 트라우마를 뻔히 알면서 섭외해놓고 결승 1차전 탈락이라는 룰에 첫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오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너무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트라우마 자극해서 화제성만 빨아먹고 무대 분량을 썰어내는 행위를 단순히 방송의 생리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서사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편집 폭력입니다. 편집 폭력이라는 단어는 너무 감정적이고 과격한 프레이밍 같네요. 모든 방송은 제한된 편성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수십 명의 무대랑 리액션, 심사평을 다 우겨 넣다 보면 특정 가수 무대가 일부 편집되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유독 특정 참가자들에게 가혹했잖아요. 그걸 고의로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건 억측에 가깝습니다. 빈예서 양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참가자의 진정성과 무게감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처음부터 탈락 시나리오를 썼다고 보는 건 지나친 음모론이죠. 결과가 가혹해 보일 수는 있어도 절차적 기만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모든 룰 변경이랑 1분 11초의 편집, 트라우마 자극이 제작진의 합법적 권한이었다고 쳐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중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출과 심사에 대한 시청자 반응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죠. 어떤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들 분노가 그냥 게시판에 악플 몇 개 남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제작사 전체의 비즈니스적 존립을 흔드는 치명적인 산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앙은행을 못 믿게 된 시장이 뱅크런을 일으키는 셈인데 이 산업적 위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업적 위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를 보고 프랜차이즈 전체가 붕괴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대중의 신뢰?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환상이 깨졌을 때 IP 비즈니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당장 현역가왕 3의 후속격인 그 2026 한일 가왕전을 보시죠. 나카시마 미카까지 영입했는데 시청률이 2.8%까지 폭락했습니다. 그건 다른 요인도 많죠. 제작사가 기획한 언더15 역시 어린 참가자들 포맷 논란으로 결국 국내 편성 못 잡고 동남아 방영으로 밀려났잖아요. 기업 광고비 수익 악화, 즉 자본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생방송 직전에 전무후무한 룰로 탈락시켰던 빈예서 양을 막상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이 안 팔리니까 서울 콘서트 게스트로 전격 합류시켰습니다. 실력 부족하다고 쳐낼 때는 언제고 표 안 팔리니까 다시 부른다. 대중 입장에선 우리 투표는 무시하면서 지갑은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죠. 기만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미디어 비즈니스의 생리나 부진의 원인을 너무 단선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네요. 언더15 동남아 편성을 실패로 인한 도피라고 하셨는데 경영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정체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K트로트 시장을 개척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률 하락도 전략인가요? 한일 가왕전 시청률 하락은 빈예서가 탈락해서 팬들이 보이콧했다고 기결시키는 건 너무 지엽적인 분석이죠. 오히려 수년간 쏟아진 트로트 장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나 편성 시간대의 불리함 같은 거시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콘서트 게스트 문제도 그렇고요. 지갑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오디션 콘서트는 다 함께 즐기는 축제잖아요. 본선에서 아쉽게 타락한 화제의 인물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건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취해온 아주 자연스러운 팬 서비스입니다. 그걸 지갑만 노린 기만이라고 비난하는 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소수 팬덤의 피해의식이죠. 우승자인 홍지윤 씨가 우승상금 1억 원을 쾌척한 그런 선한 영향력은 왜 전부 무시하십니까? 과연 그게 소수 팬덤만의 피해의식일까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공정성이 없으니 현역 가왕포가 방영해도 안 보겠다는 일반 시청자들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프로그램인 무명전설은 대중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선방하고 있죠. 그건 포맷의 신전환 때문이 아닐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은 시청자의 참여감과 효능감에 있습니다. 대중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마스터 중심 기획, 투표 무력화, 그리고 화제성만 소비하고 버리는 편집이 계속된다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결승전 시청률 1% 추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가 붕괴했다는 명백한 영수증입니다. 경쟁장 무명전설의 선방은 그들이 현역 가왕보다 더 공정해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늘 갈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포맷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현상을 제작진은 오만이나 조작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동의하시나요? 네, 현대 미디어가 마주한 아주 까다로운 구조적 딜레마죠. 방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전문가 집단과 거대 팬덤의 막강한 자본력이 부딪힌 현상입니다. 사전에 규정된 룰 안에서 정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홍지윤 씨나 다른 참가자들의 피땀 어린 성과가 논란 때문에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팽팽한 논의를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저는 현역 가왕3의 이번 위기가 대중의 뜻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 제작진의 무리수와 절차적 불공정이 자초한 뼈아픈 실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문가 방어가 중요해도 공정한 룰에 의해 내 한 표가 가치를 지닌다는 환상이 깨지면 오디션 비즈니스는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요. 이 사태는 특정한 악의를 가진 권력의 남용이라기보다는 심사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 한계와 거대 팬덤의 배타성이 맞물린 마찰음입니다. 인기 투표의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룰은 필수적이었고 참가자들은 치열하게 경연했습니다. 그 성과는 있는 그대로 분리돼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공감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실력평가의 기준과 대중의 즉각적인 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건 비단 이번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미디어와 오디션 산업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숙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진의 구조적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적 렌즈도 필요하지만요. 동시에 거대 팬덤 문화의 압력과 방송 포맷의 현실적 제약이라는 구조적 렌즈도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두 시각을 모두 견제해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과 자유시장의 인플레이션 비유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시장을 통제하려는 중앙은행의 룰이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아니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려 했던 거대 팬덤의 욕망이 통제불능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전문가라는 소수의 중앙은행이 수만 명, 대중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열기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뜨겁고 논쟁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끄덕일 수 있는 대중예술과 투표의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을 남겨두며 오늘의 논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